괜찮으시면 딱 한 분만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서면 의견서 드렸습니다. 자필로 혹은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네 흰색 옷 입으신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슬립이라는 슬립테크 기업 이끌고 있는 이동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잠을 보여내는 데 좀 집중을 했었고요. 국가의 뭐 다양한 국가 장학 지원이나 이공계 지원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일 때는 창업 연구실 창업 프로그램을 가기정통부 통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면서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 AI 기술을 사용해서 수면을 보여내는 헬스케어 쪽에 이제 이종산업 간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 과학기술만으로 이제 사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규제라는 게 저는 가장 어렵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결국 AI에서 제일 필요한 건 데이터 확보 능력과 연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산 능력은 최근에 많은 GPU를 얻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 확보를 함에 있어서 그 규제가 어떤 병원에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장벽들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 병원이 많은 국가에서 그 병원의 데이터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가지고 오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최근에 다른 분야에서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웨이모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정부가 규제 특구를 통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결국 범부처 간의 이런 좀 규제, 과학기술이 결국 앞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규제에 대한 뭐 컨트롤 타워를 어느 부처나 어느 부에서 잡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간의 협력에 어떻게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이루는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박준 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해요. 나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안을 받자는 네, 거지. 뭐. 네, 실제 규제혁신 TF로 벌써 2차 회의를 했고요. 조만간 규제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 채널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 공개 문제는 안 그래도 전에 우리가 공개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그거는 최대한 좀 진전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안기정 대변인. 네. 원래 오늘 내가 울산 사고 현장을 가보려고 네. 했는데 현장에서 아직 수습 중이라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방해된다고 그래서 안 가기로 했거든요. 네. 좀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뒤쪽에 의견 듣겠습니다. 네, 거기 여성분께서 손 드셨거든요. 안경 쓰시고 황정아 의원님 뒤에 계신 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이윤경입니다. 저는 올해 2월에 박사를 졸업하고 이제 학계에서 연구계로 막 들어서는 입장에 있는데요. 연구 생태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얘기를 드리면은 그 경제적인 상황을 언급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아까 돈을 뭐 많이 버는 사회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 동료들 중에서 특히나 미국 동부나 이렇게 생활비가 비싼 곳에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을 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기에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오히려 본인 돈을 들여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해외를 나가느냐? 이것은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연구 환경을 경험하고 정말로 똑똑한 인재 풀에서 같이 연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후에는 취업 시장이나 특히 교수 임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인데요. 그 연구 문화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듣기만 해서 실제로 가봐야만 알겠지만 외국에서 연구를 하는 것 중에 제일 편한 게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제재가 크게 없다는 점, 그러니까 행정 절차 그리고 어떠한 초자나 실험 기구가 필요할 때 그것에 관해서 정말 경험이 있고 일가견이 있는
그 오래된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의 조언을 바로 받아서 그것을 구현하는 데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떤 장비를 활용할 때에도 내가 몇십 년 전에 이런 연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너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맞지 않아, 이걸로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제가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큰, 이제 저희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환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정책들이 경제적이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서포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그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까 보여주셨던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학교 연구 기관에도 통하는 것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 연구 출연연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이 스텝 사이언티스트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저희가 이제 현장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행정 업무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어떤 행정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스텝 사이언티스트가 사실 그 학교 차원 그리고 출연연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통해서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자면 특히 장비를 많이 써야 되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라고 하는 것도 오래 써본 분들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장비 신경 덜 쓰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이 스텝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사실상 비정규적이죠. 과제에서 인건비가 나오면은 유지가 되다가 과제 끝나면 이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출연 연구기관이나 어떤 대학의 블록펀드 형식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스텝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구가 핵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역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사업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우리 청년 연구원분들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매우 만족스러워서 말을 안 하죠. 아, 네, 뒤에 손 드셨는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하루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17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조정 받아서 이제 그 학사, 석사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단계를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그 필요성과 그리고 그 관심이 있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석사 때는 이제 뭐 비자 어떻게 이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박사로 올라오면서 이제 기원자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닥하는 아니면 외국인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이 그 본인이 이제 그 뭐 우수 인재 비자 이런 거를 다 소지하고 있어도 배우자, 특히 배우자가 F3 비자라는 거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취업 활동 한다면은 이제 다른 비자로 이제 변경해야 되고, 그 변경하는 이제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좀 그 조건들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나와서, 이제 최근에 예시를 드리자면 이제 국내 석박 그리고 포닥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이제 박사 과정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F3 비자로 취업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 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 비자인 F3에 대한 그런 혹시 약간 확대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실 계획이 있으실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 방침상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외 인재 유치도 중요한 정책 과제여서 지금 이것도 꽤 검토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필요하면 추가로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연구자들 그 탑티어 연구자 그 비자는 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실제로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이제 뭐 비자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거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 편의 시설 측면에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뭐 집계약하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고충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반영해서 최대한 우수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잘 챙겨 볼게요. 이거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사실은 해외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면서 지금 첨단 산업 발전을 이뤄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서는 안 될 일 같아요. 네, 의견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갈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안에서 온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이정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아실 텐데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에서도 보상이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기술이나 특허를 기업이 이전했을 때 돈을 받는 건데요. 그게 원래는 비과세였다가 2016년부터 과세를 바뀌고 그게 재직을 하고 되게 되면은 근로소득으로 잡혀가지고 한 30-40% 정도 그런 세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거를 바꾸자. 그 직무발명 소득세법 개정만 하게 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10년째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대통령님께 근로소득으로 잡혀있는 발명 보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해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와 관심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그건 한번 검토는 해볼 텐데 그거보다는 보상액을 올리는 게 차라리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국가 R&D를 민간에 이양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너무 적고. 근데 실제로 만약에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유용하게 쓰이면 그에 대한 보상도 아니 뭐 시장 가격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금을 깎아서 하는 거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대원칙이라 다른 시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이게 실제 성과가 있으면 이 성과 보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정부로 들어오는 거에 일부를 주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연구 보상 어떤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그냥 평가해가지고 이거 성과 있다 싶으면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현실화 됐을 때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죠. 수익 금액 몇 %죠? 특정 곳에서 기술적인 돼서 이전을 현실화돼서 가져갔을 때. 정부의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에 일부를 네.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비율을 좀 보상 비율을 높이는 게 동기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세금을 안 내는 건 저는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십시오. 어쨌든 이게 기술 창업 육성 측면하고도 연결돼 있는데요. 많은 어떤 뭐 1인 창업자 또는 이제 소규모 창업자들이 이제 특허를 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기업이나 뭐 출연연에 이제 통해서 이제 보상금을 받는 경우 뭐 특히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받는 보상금의 대부분 특허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말씀을 들었고요. 네, 네. 그 부분도 같이 좀 그렇지. 살펴봐서 좀 제가 연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게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 네. 네, 한두 분 정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네. 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년 아이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R&D 예산 이렇게 늘려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꿈을 꿀 수가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이 처음에 PPT 띄워주셨던 첫 장면을 보고 초중등 수거 교육이라는 그걸 보고서는 사교육 시장이 더 늘어나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로봇공학과를 가고 싶어하고 너무 어리지만 그리고 둘째 아이는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러한 곳에 관심이 많으니 어머니 어릴 때부터 학원 정말 잘 보내세요. 잘 관리시켜주세요. 라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드페어나 과학전람회를 보시면 정말 아이들 과학적으로 정말 똑똑하고 천재적인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막 많이 나서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성과를 내봐야 이거 아까 그 청년 사업가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정말 영특하니 함께 해보지 않을래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얘 지금 내신 관리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거를 입상을 했을 때 학교 가는데 뭐가 이득인가요? 이렇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과학고도 늘리고 뭐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이 혹시 마련돼 있는지 교육부 차관님도 계시고 하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차관님 어디 갔어요? 입장 곤란한 질문한 거죠, 제가.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저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너무 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과학, 수학 그런 체험 교육 이런 게 확대되도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과학 중점학교를 이제 늘려서 하고 있는데요. 사교육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과기부와 협업을 해서 잘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부분 페이지에 있는 지역 AI 과학 영재학교 확대나 지역 과기원 AS 혁신 허브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 문제에 집중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쨌든 수도권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는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 대학 육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할 거고, 그리고 저기 남쪽 지방이나 소외된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 사람들이 영재학교 이런 걸 워낙 선호하니까 이런 걸 확대하겠다 그 말씀이고요.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길게 봤을 때, 내가 과학자가 됐을 때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는다. 내 실력과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보상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 내년에 지망을 수시지망에 과기대 이런 쪽에 지망이 두세 배가 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났던데, 저는 매우 놀랍다고 생각하면서도 희망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 의대로 너무 많은 인재가 집중이 되면서 그것도 또 나름의 효용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뷰티, K-미용의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죠. 매우 잠재력이 큰 산업이기도 해요. 근데 올해는 과학 기술 쪽에 지망자가 많아졌다는 거야.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관계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가 돼가나 보다 이런 것도 있겠죠. 저는 요즘 제가 시장할 때 아이들한테 꿈을 다 물어봤는데 다 무슨 땅 주인 되겠다 이런.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옛날에는 다 과학자, 비행사, 우주인, 대통령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주로 돈 버는 거에 관계돼 있는. 돈 버는 것도 그렇게 막 권장할 그런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향을 바꾸는데 국가 영향을 대대적으로 투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방향을 틀어놓으면 쉽게 안 돌아가거든요. 물론 법 제도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 의지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바꿔놔야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겠구나. 과학기술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게 길이 생기는구나. 성공할 길이 생기고 존중받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요. 좀만 더 하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러면 저쪽에 손 높이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